안녕하세요. 휴일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건축법 진도를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431페이지 03번에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431페이지 진도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431페이지 건축법 적용 대상물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법률이 이제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법률은 국토계획법 공부하셨고요,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공부하셨고, 이 세 가지 법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 부동산공법에서 토지공법이죠. 토지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게 될 텐데. 출제 문항수는 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출제 문항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토지공법보다는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하고 또 가볍게 이렇게 암기를 함으로써 좀 비교적 쉽게 득점이 가능한 법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부터 공부할 거예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공부합니다. 자, 건축법은 어떤 대상물에 적용이 되는 법일까라고 하는 거죠. 적용 대상물 소개합니다. 자, 건축법은 우선 여기에 적용됩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건축법은 대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대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작물이죠. 공작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건축 설비도 있지만 건축 설비는 출제를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세개 건축물, 대지 그리고 공작물을 대상으로 건축법은 적용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공부할 거예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를 공부하실 텐데, 자,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느냐 하면은, 자,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합니다. 대수선이라 그럽니다. 대수선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건축주가 하더라도 임의로 할 수가 없죠.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1교시하고 아마 차라리 2교시 초반까지 이렇게 건축법 적용 범위를 위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첫 번째 건축물부터 같이 볼까요? 건축물을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해서 이제 건축물을 공부하실 텐데,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도 있고 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시험을 칠 수 있겠죠. 자, 먼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일단 밑줄을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31페이지에 보시면 되죠. 431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번 건축물. 자, 지금부터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에 집중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제 밑줄 그십시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밑줄 그십시오.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줄 긋죠. 이에 딸린 시설물, 이는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돼요. 예를 들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에 딸린 시설물 예를 들면은 적으십시오. 대문, 담장, 대문이나 담장, 옹벽, 굴뚝 이런 것들이죠. 자, 대문이라든지 담장, 옹벽, 굴뚝 등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줄 그십시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 지하부터 창고까지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는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세 가지. 네, 이것은 이해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봐줄까요? 자, 방금 읽어드린 거 이거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자, 이제 설명 듣고 필요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교재에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죠. 자,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제일 먼저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붕은 필수. 교재에 메모를 해둡니다. 필수죠.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지붕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벽만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붕이 존재하면은 네,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둘 모두가 존재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예를 들면 무엇이다 그랬죠? 아까 대문, 담장, 그리고 옹벽, 굴뚝 등도 이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보는 거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잖아요. 나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라면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이때 담장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단순한 공작물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자, 건축물이 있는 네, 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라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된 담장이라면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되죠. 이때는 담장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나름이 완전 다르잖아,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교재를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017년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네, 자, 세 번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잖아.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이거나 고가의 공작물이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이거 살짝 외워줘야 돼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거죠.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되겠습니다.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죠. 지하 점포,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된 지하 점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그렇게 되겠죠.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고가의 공작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고가도로 있죠. 우리 그 내부 순환 이제 도로 타면은 고가도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구간에 보면은 이제 제설 장비라든지 뭐 염화 칼슘 같은 거 이런 제설 장비를 넣어두기 위해서 창고가 고가도로 이제 주변에 보면은 창고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창고잖아. 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가도로 위에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 한 개 요건이 해당하면은 그것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두시면 되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읽어두시면 돼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431페이지 양괄호 2번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자, 박산에 들어오시죠. 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예를 들면 경복궁이라든지 숭례문,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다음 두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안에 있는 기역본, 운전보안시설, 니은본 제일 끝에 보행시설, 디귿본의 플랫폼, 그리고 리얼본의 중간에 있죠.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 이런 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철도의 궤도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 적어두십시오. 이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요. 철도 역사. 그러니까 우리 서울역 청사 있죠. 서울역 청사, 여러분이 이제 기차 탈 때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대합실에 기다리면서 표를 끊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개찰구가 열릴 때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고, 그 철도 역사에서 이제 표를 끊고 개찰구를 내려서 이제 기차에 승차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은 플랫폼을 내려오게 되죠. 그때부터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 역사는 유일하게 그 철도 관련 시설 가운데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철도 관련 시설, 기역부터 리얼까지, 기역분의 운전보안시설, 리얼분의 급유시설, 그 뒤쪽에 그게 포함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다고요? 철도 역사.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은 철도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 고속도로 표 받는 곳이 있죠. 네,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은 조심해야 돼요. 컨테이너 관리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관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가로 안에 밑줄을 잘 꺼야 됩니다.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밑줄 꺼십시오. 공장 용도 줄 것이십시오.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관리 창고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고정식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관리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 시설, 이렇게 보가 만들어지면은 보를 이제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조작하는 시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천법상 밑줄 끄십시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 시설도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지 않더라도 쉬워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읽으면 대부분 이제 객관식은 문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구분해야 되죠? 자,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구별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 두 번째 이야기죠. 네, 대지. 여러분 교재 432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432페이지. 자, 432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2번 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시고요. 네. 자,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 학문적으로 정의되는 대지의 개념이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정비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의 개념이 있고요. 또 오늘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나 법률별로 대지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죠. 그럼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이제 건축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대지죠. 네,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교재 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동향하는 법률. 네, 앞으로 저는 약칭해서 지력법이라고 할게요. 네, 지력법상 다 밑줄 걷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자,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책 보지 않고 말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대지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력법에 의해서 지력법상 각 필지죠. 지력법상 각 필지로 지력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죠.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가 뭐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좀 외워야 돼요. 이걸 쉬우니까 연습 안 하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도 이 건축법상 대지가 모조로 말 한마디 못해요. 아는 거 아니잖아. 그죠? 지력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서 자 가만히 설명 좀 듣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력법에 의해서 10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A 필지, B 필지, C 필지 네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지력법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각각의 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력법상 10필지로 나눈 토지는 그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각각의 건축법상 대지가 되니까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3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은 적어도 괜찮죠? 지력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거죠. 지력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하나의 대지가 된다.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한 개의 필지가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바로 그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양괄호 2번에가 특례가 있을 거예요. 특례 찾으셨습니까? 둘 이상의 필지죠. 특례로서 둘 이상, 2개 이상의 필지를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2개 이상의 필지니까 본래는 몇 개의 대지가 돼야 되죠? 2개 이상의 대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 건축법상 1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밑에 박산에 보면 몇 개 들어있죠? 6개가 들어있다고.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 토지가 6개가 있어.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홀수번 위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홀수번.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죠. 이런 교재 봅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해 버리면은 그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필지를 합하여 건축에서 몇 개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를 보게 됩니다. 네,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너무 쉬워져요. 봐주세요. 자, 1번 방금 읽어드린 거 설명드립니다. 여기 자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대지죠? 1필지 1대지 원칙이니까 두 필지로 나눈 토지면은 각각이 대지니까 2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2개 이상의 필지, 2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잘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축해 버리면은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에서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2필지 이상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해 버리면은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필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몇 개 대지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한다. 하나씩 이렇게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면 되지. 시험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조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이게 몇 번만 반복되면은 객관식이니까 쉽게 풀 수 있다고. 다음 홀수범 위주로 간다 그랬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2번, 3번으로 오시면 되죠. 여러분 3번.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일단의 토지는 2필지 이상을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에 밑줄을 긋죠. 도시군 계획 끝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십시오. 밑줄 거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실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그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된 토지 옆에 적으십시오. 밑에다가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우리 잠실 야구장 적으십시오. 잠실 야구장 적으시면 되겠네. 잠실 야구장입니다. 이거 잠실 야구장이에요. 잠실 야구장. 여러분 잠실 야구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맞죠? 우리끼리 이렇게 배웠잖아.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상하수 시설, 한강대교 전부 기반시설이고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은 그때부터 기반시설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을 설치하겠다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은
번째 잠실 야구장은 서울시 도시공구역 시설이 되고 그 서울시 도시공구역 시설 잠실 야구장 설치가 결정 고시된 일단의 토지는 분명히 그 규모로 봐서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구에서는 몇 개의 대지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의 대지를 본다는 거죠. 알겠죠? 네. 앞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가 결정된 일단의 토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몇 개의 대지죠? 하나의 대지라고 본다. 이렇게 운항하면 되잖아요. 네. 다음 3번 세 번째 거기선 5번 돼 있죠? 5번 이야기입니다. 5번 줄 것이십시오.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죠. 자,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밑줄 것이고 예를 들면 밑에 적으십시오. 지하상가. 우리 강남역 지하상가는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맞죠? 이렇게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토지라면은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 그래서 강남 지하상가는 몇 개의 대지죠?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강남 지하상가는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에서는 한 개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 건축하거나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됐거나 그리고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두 필지 이상이어도 건축구에서는 몇 개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특례 규정인데 한 필지 이상의 일부죠. 제목을 잘 보세요. 한 필지 이상의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이니까 두 필지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세 필지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지적법상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죠. 건축구에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433페이지 중간에 있죠. 양괄호 2번.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고개 드시고 이거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만 딱 이해하잖아. 4개를 동시에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설명 하나 듣고 4개는 밑줄 거 드릴게요. 하나는 남겨놓고 3, 4, 5 해야 되니까 자 봐주실래요? 여러분 설명 듣습니다. 봐주고요. 네, 여러분 여기 이번에는 셋필지의 농지가 있습니다. A, B, C 셋필지의 농지라고요. 전답, 가송등, 농지 셋필지의 농지가 있습니다. 셋필지 농지예요. 이 셋필지 농지를 제가 샀습니다. 별로 좋아하질 않네요. 자, 셋필지 농지를 제가 샀는데 제가 순수하게 배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까? 딴 생각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네. 진짜 이 셋필지 농지에다가 제가 집 지으려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서 이제 땅을 산 거죠. 해가지고 셋필지 전부에 건축하지 않고요. 지금 빗금 치고 있죠. 빗금 친 부분은 셋필지의 일부분 맞죠? 이 셋필지 일부분을 집 지으려고 농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한다 그래요. 원리가 똑같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셋필지의 산지를 사서 일부를 대지로 전용하면 그것도 산지 전용이 되는 거죠.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뭐죠? 산지 전용이라 그래. 그러면은 지금 농지 전용을 하려면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셋필지의 농지를 사서 빗금 친 부분만큼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버렸어. 지금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셋필지의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어도 이것은 일부의 대지를 봅니까? 건축법상 한 개 대지를 봅니까? 건축법상 한 개 대지를 보는 거죠.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 앞으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받은 부분 등은 그 토지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건축에서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거죠.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개만 밑줄 거면 되죠.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밑줄 꺼주십시오. 도시군계획시설 줄 것죠.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줄 것죠.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또 줄 것죠. 농지법상 농지조정 허가를 받은 경우. 3번 똑같은 위치에 줄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조정 허가를 받은 경우. 4번 똑같은 위치에 줄 것죠.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네 가지죠.
도시군 객실이 결정고시 됐거나 농지지정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지정 허가 받았거나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분은 그 허가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제도를 보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혹시 제가 혹시 좀 걱정되는 게 선생님 개발이 허가가 뭘까? 국토교육에서 배웠거든요. 잊어버렸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 그래서 특정한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해야 돼요. 도시군 객실이 결정고시 됐거나 농지지정 허가 받았거나 산지지정 허가 받았거나 개발이 허가 받은 부분은 우리 건축구에서는 그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일부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를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준다.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제도를 배워놓는데 자기는 특정한 단어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하고 뭘 공부한 거죠? 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 공작물을 공부합니다. 책장 넘어갑니다. 434페이지죠? 434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은 3번 공작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주 쉬운데 시험은 나오지 뭐. 나오면 좋지 뭐. 그죠? 공작물 할게요. 일단 공작물이 무엇인지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한번 개념 설명이 됐습니다. 잊어버렸죠? 공작물이 뭐냐면은 저를 볼까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겁니까? 인공적으로 제작되고 설치되면 공작물이에요. 근데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되는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이 돼요.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공작물이 된다고. 근데 이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공작물의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하고 축조를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축조를 신고해야 될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그렇게 외워야 된다고. 자,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까? 축조를 신고해야 될 공작물 범위에서 암기하면 끝이에요. 수험 준비.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다 끝난 거라고. 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나중에 7, 8월 된 문제풀이라는 과정에서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맛을 볼까요? 네, 공작물.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1번에 보면 높이 6m를 넘는 굴뚝. 여러분 굴뚝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도 본다고. 그러면은 모든 굴뚝을 축조할 때 전부 신고하는 게 아니고 6m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를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굴뚝 할 때 굴 동그라미 합니다. 6m를 넘는 굴뚝, 굴 동그라미 첫 글자. 그 다음에 2번에 봅니다. 6m를 넘는 또 줄 긋죠? 장식탑, 기념탑. 장식탑, 장 동그라미, 기념탑, 기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7번 내려오십시오. 7번 동그라미 7번 줄 것이십시오.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줄 거면 되죠. 철 동그라미 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철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몇 미터? 6m를 넘는 거죠. 그래서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굴장기철 6m. 그렇게 보면 다 끝난 거죠. 뭐. 굴장기철 6m. 굴장기철 몇 미터? 6m.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6m를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미 축조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외우십시오. 굴장기철 6m, 굴장기철 6m 그렇게 하면 되죠. 굴장기철이 뭐죠? 저를 보고 같이 할까요? 이거 뭐죠?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6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굴장기철 6m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에 봅니다. 5번. 동그라미 5번이죠. 높이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 옹벽 할 때 옹동그라미, 담장 할 때 담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옹담이 되죠. 옹담은 2m 그렇게 하면 되죠.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는 것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옹담은 2m. 굴장기철 6m. 옹담은 2m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3번 넘으면 3번.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높이 4m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 천무리 글자. 강고탑 광. 강고판 광.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럼 광이 두 개니까 뭐죠? 광광이지 뭐. 광광은 4m. 광광은 4m.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둡시다. 이거 단순 암기상을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문제풀이 시간에 외워도 7, 8에 외워도 늦지 않다는 거죠. 시험은 10월달이니까 단순한 암기상에 불과하잖아. 그죠? 옹담은 2m, 광광은 4m, 굴장기출 6m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까지 뭘 공부한 거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을 공부하는 항상 목차를 정리하면서 하면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 저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몇 개 있죠? 3개. 우리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 첫 번째가 뭐죠? 건축 행위. 두 번째, 대수선 행위. 세 번째가 용도 변경 행위를 하면은, 네,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04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1번 뭐죠? 건축 행위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건축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고 나오면은 수험생들이 많이 발목이 잡힙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지금부터 건축법상 건축을 설명할 텐데 건축은 일단은 물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행위입니까? 대상행위, 건축행위예요. 건축행위. 그러면은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럼 건축이 무엇일까? 자, 이제 지금 우리는 국어 시간입니까?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법. 그러면 건축이 무엇인지는 국어적으로 하면 틀려요. 국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국어적 의미잖아.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건축구에는. 자, 건축법상 건축이라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규정했어. 건축이라 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회에서 교재 보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라고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규정한 대로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죠. 법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이란 빵점이라니까.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고 건축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축이 무엇일까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신축 보겠습니다. 자, 신축이란 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O일까 X일까? X. 빵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법이 규정하는 신축의 개념, 법이 규정한 대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교재 집중하죠. 교재 보십시오. 신축부터 봅니다. 제가 읽으면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밑줄을 잘 그으면은 네,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죠. 항상 밑줄 그을 때 가로 안에 줄 긋습니까? 건너뛰라고 했습니까? 건너뛰라고 했죠. 빠른 속도로 합니다. 시작합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여기까지. 밑줄도 못 그으면 안 되잖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동그라미 1번 씁니다. 이게 신축이에요. 신축. 다음 두 번째 밑줄 그으십시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줄 거예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무엇이 되죠?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의 법률상 개념은 몇 개가 있죠? 2개. 이제 밑줄 껐으니까 설명을 들으십시오. 앞에 보시고요. 설명 들을 때 같이 호흡을 맞춰요. 같이 호흡을 맞춥니다. 자, 신축이 뭐냐면 이걸 결국은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시험을 칠 수 있단 말이야. 낯선 상태로 어떻게 시험 칠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익숙해야 되니까 시작합니다. 집중. 자, 신축이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러니까 없는 대지가 나대지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으로 축조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신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핵심. 이게 안 들으면 안 돼. 새로 건축을 축조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조해 무엇이 되는 거죠? 신축이 되는 거죠. 신축의 핵심은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보세요. 여기 부속 건축물이 있잖아.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에는 조건이 붙어야 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이것도 무엇을 보죠? 신축으로 보죠, 신축. 신축은 몇 개였죠? 2개.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신축이 뭐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다라고 연습하지 않으면 못하죠. 이대로 연습하면 너무 쉬워지고요. 자꾸 그냥 국어적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 지식으로 개념을 만들어가면은 덜 틀리게 돼요. 신축. 그래서 신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2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십시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축 봅니다. 정축. 자, 정축이란 밑줄 그십시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가 핵심이라 여기서. 정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있는 대지에서,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몇 개를 동그라미 했죠? 4개. 건축 면적 동그라미, 연면적 동그라미, 청수 동그라미, 높이 동그라미. 몇 개죠? 4개.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 이 넷 중 하나 이상을 늘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축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정의할까요? 앞에 봐주세요. 자, 신축, 그 다음에 정축입니다. 정축은, 자, 칠판 보시고 설명 듣죠? 정축. 여러분 동작이 늦죠? 제가 빠른 게 아니고 여러분 늦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속도는 호흡을 맞추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정축이란 이렇게 됩니다. 네,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입니까? 있는 대지, 있는 대지.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 보세요. 이렇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야. 이렇게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이만큼 건축 면적이, 이 대지에 건축된 건축 면적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넷 중 한 개가 증가돼. 이걸 외워야 돼요. 첫 번째,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두 번째가 뭐더라?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세 번째가 뭐더라? 청수 또는 높이. 딱 4개잖아. 이 넷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있으면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 이 넷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있으면 정축이 되는 거죠. 이걸 막연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추론해서 개념을 정의하면 다 틀려요. 이 넷 중 하나 이상의 증가된지를 따져서 정축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신축과 정축을 배우셨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축점이 뭐죠?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 축조가 새로 추가로 이루어지면은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될 확률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신축이고, 있는 대지에 축조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는 거죠? 정축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없는 대지, 있는 대지가 신축과 정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문제 내겠습니다. 저 보시고요. 여기 보고 대답해 봅니다. OX로 대답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자, 이거 대지인데, 이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자, 이 건축물이 이제, 네, 저처럼 약간 좀 키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자,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막아가지고 1층과 2층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축이다. 오면 그렇습니까? 오죠. 높이의 증가 있습니까? 없잖아. 건축 면적의 증가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층을 구분했죠. 1층이 몇 층 된 겁니까? 2층. 층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했으니까 청소가 증가됐죠. 청소가 증가되니까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을 합하면 연면적이잖아.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은 연면적이죠. 그럼 1층 바닥 면적에 2층 바닥 면적이 더하여지니까 연면적이 증가도 있잖아. 그래서 넷 중 몇 개가 증가됐습니까? 2개. 그래서 정축이다 맞는 거잖아.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어려웠겠어. 시험장에서.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에 층을 구분해서 1층인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층을 구분해서, 네,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한 경우에는 정축이다.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겠죠. 좀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좀 쉽지만 일단 신축과 정축은 그래도 좀 쉬워요. 자, 개축 갑니다. 교재 보시고요. 개축이란 밑줄 끄지 마십시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항상 교재 읽을 때는 가로를 건너뛰면서 읽어야 되죠.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동그라미 합니다. 철거를 동그라미 합니다. 철거하고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잖아.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다음 줄 거요.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줄 거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손 떼면 되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개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응용되면 거의 수험생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답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막 여기서 이해 못하면 거의 흔들려 버리거든. 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듣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손해예요. 자, 지금 개축합니다. 개축. 안 듣고 책만 외우면은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은. 자, 시작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자, 전부 철거도 해당되고 전부 철거도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한다라고 했죠. 네,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데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데 봐요.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럼 상상하세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해 버리면 그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나대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상상할 수 있어야 돼.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했다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일부 철거했습니다. 일부를 철거했죠. 그러면은 기존 건축물이 24평이었어. 이렇게 24평 건물이 있었는데 일부 12평을 철거했다. 그러면 일부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대지잖아. 이런 상상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전부 철거하면 없는 대지, 일부 철거하면 일부가 남아있는 대지잖아. 이런 대지 안에서 철거된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다. 철거된 기존의 건축물,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같은 규모 범위에서 그렇게 되죠. 같은 규모 범위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기존 건축물, 철거된 기존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커야 됩니까? 같거나 작아야 됩니까? 작게 축지되면 되죠. 그러면은 개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다고 전부 철거하고 전부 철거 없는 대지죠? 그 철거된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24평으로 축조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개축이 되는 거야. 근데 전부 철거하고 이렇게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응용돼요. 기존 건축물 전부 24평 단독주택 전부를 철거하고 철거된 종전 건축물보다 규모를 크게 축조해서 뭐죠? 너무 잘하셨어. 역시 강남입니다. 최고. 오케이. 문제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면 없는 대지잖아. 없는 대지에서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되면 개축이지만 없는 대지에서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은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 돼버리잖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24평 단독주택 중에서 12평을 철거해서 그럼 전부 철거입니까? 일부 철거입니까? 일부 철거, 일부가 남아있죠. 일부 철거하고 철거된 기존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뭐죠? 개축이지만 네, 철거된 기존 건축물과 크게 축조하면 뭐죠? 정축이 되죠. 있는 대지에 크게 축조하면 뭐죠? 정축. 높이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 면적 등이 그죠? 그래서 정축이 되는 거라고. 완전 잘하셨어. 진짜 이 정도 집중되기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시간에 이 정도면은 네, 좋아요. 다음 재축. 네. 재축이 무엇일까요? 교재 보십시오. 436페이지죠. 436페이지. 재축.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합니다. 멸실 동그라미.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됐을 때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 줄 것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축조하는 것.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까지 줄 거예요. 다음 요건은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 줄 거예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 줄 거면서 외우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그라미 2번은 손대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 손대지 마세요. 동수, 청수, 높이가 다음 중 한 개 당하면 돼. 다음은 기억과 니은이잖아.
기억과 니은 모두에 해당해야 됩니까?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까? 하나. 그래서 기억번 위주로 하십시오. 자, 기억번 줄 거요. 동그라미 합니다. 동수, 청수, 높이 세 개 동그라미예요. 동수, 청수, 높이가 줄 거죠? 종전규모 이하. 이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제축.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고개 드시고 정리합니다. 자, 제축은 이렇게 되겠죠. 교재를 보지 마세요. 빨리빨리 고개 들고 앞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 혼자 자꾸 뭐 시간 끌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서면은 안 돼요. 안 들으면 책 외워도 당 못 찾습니다. 보셔야 돼요. 기존 건축물 전부 다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어. 항상 상상할 것. 전부 일부가 멸실됐다고. 전부가 멸실됐으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되어버렸잖아. 일부가 멸실됐으면 없는 대지입니까? 일부가 남아있습니까? 일부가 남아있잖아. 이제 항상 그걸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 전부 다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서 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데 연면적 합계 외우십시오.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걸 동수, 청수, 높이 세 개. 동수, 청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까지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재축이 돼요. 근데 다시 문제 낼게요. 여기서 문제 납니다. 이번에 OX를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OX를 입모양을 확실하게 표현할 거 제가 채점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OX를 입을 볼 거예요. 입모양을 크게 시작할 거예요. 지난 2018년도 여름에 홍수로 지방에 있는 저희 집이 홍수로 다 떠내려간 거예요. 잘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보험금 일부 받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돈으로 이왕 지을 거 뭐 종전 규모보다 크게 잘 지었어. 그럼 뭐죠? 신축이죠. 제가 홍수로 지방에 있는 저희 집이 전부 또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면 철거입니까? 전부 멸실입니까? 전부 멸실.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수, 청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에 있다면 재축이지만 전부 멸실된 대지가 더 크게 다시 축조했다 그랬죠? 없는 대지 축조하면 뭐죠? 신축이죠. 종전규모 일부 멸치됐어. 일부만 멸치됐어. 그게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정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축, 재축을 이렇게 소화를 잘 하시면은 우리 기본 이론에 다 해버렸잖아. 여러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전 교재 보시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다음 밑줄 긋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줄 것이십시오.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입니까? 같은 대지 안 줄 거 주세요. 같은 대지 안 밑줄 거 주시고. 같은 대전에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글자로 외우잖아. 응용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응용해 볼게요. 글자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잘 듣고 대답해 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잘 생각하고 있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깁니다. 뭐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신축이죠. 일부 신축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이겠죠. 정축.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글자로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합격률 정답률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잠깐만 그림 그리세요. 다 그리세요. 그림 그리면 너무 쉬워져요. 자, 그림 그리세요. 옆에다가 이전 뒤에 제거 좀 그림 그리십시오. 여기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니까 이 같은 대지 안에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로 옮기는 이게 이전이에요. 너무 쉽잖아.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기면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근데 잠깐 이걸 보고 상상하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그럼 뭐죠?
신축. 건축물이 없잖아. 없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 그럼 보시오. 이걸 이렇게 이전했다니까. 없는 대지의 축점이 뭐죠? 신축이잖아.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를 옮기면 신축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였어.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였다면 무엇이 되는 거죠? 정축, 건축 면적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정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러면 아주 쉬워지고요. 그런 상상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면은 글자를 꼬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전이에요. 5가지. 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무엇이라고 하죠?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 행위 공부했고요. 자, 그 밑에 대수선 행위 옵니다. 대수선 오십시오. 2번 대수선. 자, 건축법 적용 행위 두 번째 대수선입니다. 여러분, 수선은 건축물을 수선하는 것이고, 대자는 무슨 대자 쓸까요? 큰 대자 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수선 과정에서 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수선 행위도 내 건물이지만 건축주가 임의로 못하고요. 건축법을 적용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규제하는 거죠. 바꾸게 가면은 건축부에 규정한 대수선,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는 행위, 건축부에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게 건축물을 수선해 대수선인지 그 기준이 객관적이 되잖아. 그래서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박스 안에 이 정도로 크게 수선하면 대수선이라고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를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9가지. 그 9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암기인데 진짜 쉬워요. 진짜 쉽고 이러면서 문제풀이 과정은 7월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충분하거든요. 쉬우니까.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내력벽을 교재 보세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탁 끊으세요. 그럼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뭐죠? 대수선이라는 거죠.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럼 내력벽이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단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력벽은 그 11월 10일 입문 과정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냥 설명 드리는데 이런 거였죠. 잠깐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거. 기둥과 기둥을 위쪽에서 이어주는 게 뭐죠? 이걸 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밑에 건축물의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이고, 자,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죠? 네,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게 뭐죠? 이것을 포라 그래요. 보가 되죠. 기둥과 기둥을 위쪽에서 이어주는 거, 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을 얹기 위해서 석가래와 같은 구조물을 놓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붕틀이라 그래요. 지붕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게 됩니다. 지붕을 얹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붕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력벽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 아래에 벽을 쌓게 되잖아요. 벽을 쌓게 되는데 이 벽이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이죠. 그러면은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야. 내력벽. 왜? 견딜래 힘력.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위에 보라든지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무슨 벽이라고 합니까?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내력벽이에요. 근데 강의실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 벽이 있죠. 뭐 A 강의실과 B 강의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벽은 위에 지붕을 받쳐주거나 볼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그런 벽은 비내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은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과 그리고 해당되지 않은 비내력벽, 칸막이 벽, 그리고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때 대수선이란 비내력벽이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대수선 행위가 되니까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됩니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허가 신고 없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전부 불법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 구조 변경, 뭐 이렇게 아동방 확장하고 그 거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전부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예요.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그 내력벽의 평면적 뒤에 보십시오. 내력벽의 평면적 얼마?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라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은 진짜 단순해가지고 정말 많이 틀려요. 문제 내겠습니다. 설명 다 들었죠? 네, 문제 내겠다고. 내력벽의 평면적 10제곱미터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내력벽의 평면적 10제곱미터를 해체했다 그랬잖아.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럼 여기까지 끝났다 그랬잖아. 끊었잖아.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야. 뒤에 35와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단 내력벽의 평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도 대수선이니까 수선 변경만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앞에 증설 해체는 뒤에 35와 관계 없는 거잖아.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라니까. 그리고 내력벽의 평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그러니까 수선 변경만 얼마 이상입니까? 30제곱미터 이상. 지금 90%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두면은 책만 외우고 들어가도 90%가 틀리고 나오는 거야. 자기는 왜 틀린지도 모르죠. 언니 그 문제 내력벽 30 맞지? 맞아. 언니하고 다 틀린 거야. 틀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지붕 나왔습니까? 기둥. 이번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나 뒤에 끊어줍니다. 거기까지 문장이 하나 끝난 거라니까. 그럼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개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개수와 상관없이 증설 해체가 들어가면 대수선인 거라고. 근데 그 뒤에 봅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뒤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잖아. 3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된다고 해서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되죠? 3개 이상. 그러면 시험에서 기둥을 2개 수선한 것은 근적법상 대수선이다. 오 믿겠습니까? X. 수선은 몇 개 이상 해야 되죠? 3개 이상. 기둥 1개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OX? O가 되는 거야. 증설 해체는 뒤에 개수 3개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제가 오죽하면은 증설 해체라는 단어만 보면은 대수선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진짜 맞다니까. 증설 해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대수선이라고 하시라고. 알겠죠? 개수나 수치하고 상관없이 증설 해체가 보이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수선 변경은 항상 앞에 수치가 있을 때는 조심하시면 돼. 이것만. 그럼 여기 기둥이 있잖아. 저 기둥 1개를 해체해버리면 건축법상 무엇이 되는 거죠? 대수선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 허가받아야 됩니까? 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기둥 해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내려가면 돼요. 9번까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다 읽어드리진 않는다고 이제.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다루게 될 거예요. 네. 자,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는 휴식하고 2교시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